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23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23경입니다. 저는 전산실의 청개구리라는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치고요. 언제나와 다름없이 야부님, 이삼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더워서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정말 무습하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수족관에 들어오는 것 같이. 그 무관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불가 용어인데 사자성어죠. 그 무관지옥에 해당하는 거의 무습지옥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덥고 습한 지옥. 날씨가 최근에 두 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아예 폭염이거나 그쵸. 아예 폭우거나. 녹음일인 오늘 아침에도 서울에 네. 비가 거의 종말에 스콜처럼 왔죠, 스콜. 종말에 가깝게. 사실 저 어릴 때랑 비교하면 어떻게 제가 많이 산 것도 아닌데 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기후가 변할 수가 있나. 네. 저는 너무 그게 좀 신기하고 기이해요. 열대우림처럼 이렇게. 저 어릴 때는 비가 올 때는 확실하게 장마 시즌만 딱 오고 그러니까. 안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습한 날씨가 막 아열대식으로 이렇게 막 비가 왔다 오락가락하면서 이런 날씨 없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네. 근데 이게 지금 날씨는 이게 거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침에 나왔는데 아마존 같더라고요. 이제 바나나가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거 보면 저 어릴 때는 그 인간이 나중에 과학 기술이 진보할수록 자연까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곧 펼쳐지리라는 이런 되게 기대, 환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게 자연을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는 어렵다. 일단 자연이게 이제 인간이 악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자연의 입장에서는 인류가 당연히 악이죠. 네. 그거를 이렇게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 만화가 기생수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사실 자연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제거돼야 될 오히려 어떤 생태계를 위해서는 제거돼야 마땅한 이런 아주 벌레와 같은 이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악한 인류의 입장에서 그 안에서도 더 악한 악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왔네. 오늘의 주제가 악인이죠, 악인. 네. 그 무협 소설의 주인공이 항상 이 선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선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맞서서 이제 항상 악이라는 그 안티테제가 있어야 네.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당분간 몇 주간 악인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처음으로 다룰 그 사람이 저희가 천하 오절 중에 다루지 않았던 네. 구양봉입니다. 사실 이 악인 캐릭터가 사실 그 소설을 되게 심파적이고 단순한 선악구도로 뭔가 바라보게 하게끔 좀 이용되는 경우들이 항상 많거든요. 저 권선징악. 그런 게 사실 되게 유치하고 좀 사실 어떤 이런 문학적 예술적 깊이를 매우 사산시키는, 사실 황약사나 양과 같은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런 모호성, 이런 것들이 복잡성이 더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하다고 얘기를 꼭 할 수 없고 악하다고만 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그래서 매력적이죠. 입체적인 인물이 그치. 이제 근대 현대 인물이죠. 그렇지. 그렇지만 이 무협 소설의 어떤 장르 세계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냥 모호한 인간들만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순문학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장르적인 어떤 이런 재미를 위해서라도 일정한 선악구도를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맞아요. 그 선악구도에서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곽정이나 홍칠공 같은 인물이라면 악을 대표하는 인물이 구양봉, 그리고 곽정의 의형제라고 할 수 있는 양강 같은 인물이겠죠. 네. 그 양극단에 곽정과 양강, 홍칠공과 구양봉 같은 인물들이 양극단에 있고 중간에 이제 황약산이 이런 양관이 이런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선악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치.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선악의 어떤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이런 양과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아주 제대로 다룰 테고
그리고 황약사는 우리가 네. 좀 황룡까지 해서 여러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이번에는 선악의 어떤 한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인 구양봉을 네. 통해서 어떤 우리 시대의 악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구양봉이라고 하면은 뭐 김용 월드 내 대표적인 내추럴본 나쁜 놈인데요. 그렇지. 네. 빌런인가? 빌런이죠. 슈퍼 빌런이라고 할 수 빌런이지. 있죠. 네. 근데 악당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어떤 이런 현실의 악당들은 되게 찌질하고 궁상 맞고 막 못나고 모질이 같은 악당들이 있잖아. 영지상인 악인 아니고. 그리고 특히 현실의 악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악인들. 가령 뭐 이렇게 자기가 악한 짓을 했던 이런 그 증거들조차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했다가 나중에 뽀록나는 이런 되게 못난 이런 악인들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이 무협소설 안에서의 악인은 이 찌질한 악인들도 있지만 뭔가 대종사다운 그럴싸한 어떤 이런 위엄을 갖고 있고 나름의 어떤 이런 품위와 수준을 갖고 있는 악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또 구양봉입니다. 네. 사실 구양봉에 대한 이런 성격 묘사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황약사랑 겹치는 지점인데요. 네. 가령 소설 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서독인 구양봉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악랄하다고 욕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인물이다. 오히려 내심으로는 그것을 흐뭇하게 여겼다. 하긴 이건 겹치네요. 이건 찌질한 악당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좀 악당의 품격이랄까? 이런 게 저는 느껴지거든. 약간 M 성향의 그 욕을 해주면 더 좋아하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랑 좀 다르죠. 자기의 악명을 자랑스러워하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찌질한 악당들은 이게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그게 걸리면 어떡하나 막 노심초사하면서도 뭔가 뒷공머니로 부와 어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찌질한 악당이라면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남들이 뭐라 해도 이게 불법적인 걸 알아. 네. 이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걸 알아. 그래도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 순간을 회피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악하다 어쩔래. 그래 나 나빴다. 나 나쁜 놈이다. 어쩔래. 이런 어떤 그쵸. 기계 대범함 수액 수액이 있는 거군요. 이런 것들이 좀 멋있어요. 네. 자기의 악함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악당.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어떤 현실의 평범한 악인의 캐릭터는 전혀 아니다. 그럼 구양봉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악하다라는 개념이 대체 어떤 걸까요? 구양봉의 악함이란 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었죠? 저는 이 악함이라는 것이 동전의 앞뒤처럼 이게 어떤 우리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인간의 기질과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밖에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양봉의 악함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긍정, 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이런 무공,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대상에 대한 이런 자신의 모든 것을 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거의 맹목적으로 긍정하는 네. 일종의 우리가 자긍한다라고 그러죠. 자긍심, 네. 나쁘게 얘기하면 자만심, 혹은 오만함, 네. 멋지게 얘기하면 이런 거를 아만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만. 나 아자에 오만할 맞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오연한 태도. 네. 이런 태도가 사실 구양봉 악의 어떤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이 악하든 선하든 그거는 따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구양봉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지나치게 많이 좋아합니다. 나르시스. 지나치게 긍정해요. 그 혹시 기억나세요? 구음진경과 관련해서 네. 곽정에게 구음징역을 이렇게 읊게 해가지고 네. 그 필사하게 해서 그거를 아주 사악한 여러 술수들을 사용해가지고 구음징경을 이렇게 뺐지 않습니까? 배 안에서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그때 구음징경을 이제 홍채공의 기지로 막 곽정이 막 이상하게 서술해가지고 그 제대로 이기지 역구음징경이 못하도록. 되죠. 예. 그래서 역구음징경이라고 그러죠 그때. 글자를 뭐 한두 글자 틀리게 쓰거나 순서를 바꿔서. 그래가지고 구양봉이 처음에 읽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구음진경을 읽고. 근데 그게 워낙 내용이 심오하니까 뭐 지금이야 당장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난해하고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역으로 가지고 서역 출신이죠. 서서히 읽어 나가면 설마하니 자신의 총명한 두뇌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으랴 하는 생각을 했다. 또 그 곽정이 구음진경을 익히고 무공이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걸 보고 좀 더 네. 믿게 되죠.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정말 총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신이 무공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죠. 되게 자뻑의 캐릭터네요. 진짜. 그렇지. 근데 실제로도 강해요 또. 실제로 강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이 뭔가 자긍하는 거랑 자존감이 높은 거랑 강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많이 다르죠. 근데 강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았을 때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어떤 인간이라는 감각 자체가 부재합니다. 기본적인 윤리, 도덕, 선이라는 감각은 이른바 역지사지, 감정이입, 공감 능력을 통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를 싫어하듯 저 사람도 아픈 걸 싫어하겠구나. 내가 여러 가지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있겠구나. 역지사지에서 내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여기서 사실 이 사회적인 어떤 선, 윤리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너무 잘난 사람들은 그게 사실 않고. 불가능해요. 나와 그 일반 민초는 똑같은 인간이 아니거든. 출신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무공 능력도 다르고 내면도 나는 되게 강인하고 되게 뭔가 치밀하고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쟤네들은 너무 무지렁이들, 평범한 가령 한국에서도 자주 나오는 뭐 개 돼지와 같은 민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레밍 같은 아니면 거죠. 레밍 같은. 저 레밍 설치류 저 쥐떼들이랑 자기가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거기서 악이는.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 남을 존중할 수가 없지. 남은 나와 대등한 인간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악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 일종의 엘리트주의의 어떤 왜곡된 측면이 악인의 가장 중요한 한 네. 측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예전에 옛날에 뭐 19세기 흑인 노예 같은 뭐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이런 관습이나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자명하게 생각하는 것도 악이 뭔가 꿈틀거리기 위한 좋은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예도 마찬가지죠. 노예도 그거를 사실 당연하다 받아들이면 악이라는 어떤 사회적 어떤 악한 관습에 이제 노예적으로 순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도 똑같이 저는 구양봉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양봉의 시대든 지금의 시대든 기본적으로 구양봉의 어떤 이런 악함을 이게 저 정도 능력과 어떤 이런 무림의 일대 종사격인 사람이 저런 식의 행동을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도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힘의 논리인가요? 힘의 논리죠. 실제로도 구양봉한테 계기다가 이제 뭐 뻗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후통회 이런 애들. 그렇지. 그런 점에서 사실 이거 악을 그러면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네. 악한 한 명의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뭔가 힘이 부족하지만 숫자로 다수로 묶인 사람들이 그것을 연대를 통해 어떤 데모를 통해 촛불을 통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감각이라면 무협 장르 세계에서의 감각은 강호에서는 악한 강자를 견제하려면 선한 강자가 필요해요. 그쵸. 그게 이제 장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슈퍼히어로물이 그렇잖아. 슈퍼히어로의 악당들을 민중들이 막 시민들이 우르르 나와서 물리치지 않거든. 선한 이런 주인공이 등장해서 걔네를 물리치지. 맞아요. 그 선한 주인공이 홍칠공이나 단황이야. 네. 그래서 실제 주백통의 말을 통해서 그 선악의 어떤 히어로 간의 대결 국면들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묘사가 돼요. 가령 어떻게 묘사되죠? 홍칠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제에 대해서 곽정과 황룡에게 설명을 해요. 남제가 누구냐? 남쪽의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 황제라는 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 어떻게 황제가 이렇게 대단한 무공을 가지게 되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홍칠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황제 한 분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무공이 훌륭하여 너의 아버지, 바로 황약사죠. 네. 너의 아버지나 나인 홍칠공도 10분 그를 두려워하고 있단다. 네. 게다가 남화 극 서금
제어한다고 하여 동물인 구양봉의 철천지 원수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남화 그 서금이라는 구절이 좀 재밌는데 이게 남화는 남쪽의 불이라는 뜻이고 극은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금은 서쪽의 금, 쇠금자, 서쪽의 쇠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각각이 뭐냐? 이게 음양오행론을 지금 통해서 구양봉과 그 단황야의 그 대결 국면을 홍칠공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화극금이에요. 불이 쇠를 이긴다. 불이 쇠를 이기거든요. 왜? 쇠는 녹이지. 강한 거지만 녹일 수 있는 건 불밖에 없어. 그 포켓몬스터에서도 불 포켓몬이 강철 포켓몬을 이기거든요. 그게 다 오행론에 그렇죠. 기반한 장르적인 설정이죠. 근데 불이 쇠를 이긴다 했을 때 네. 불화라는 이런 어떤 원소 단위의 방위 남쪽이에요. 불화가. 그리고 쇠금의 방위가 서쪽입니다. 네. 네. 그래서 불화의 방위가 남쪽이니까 남화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남쪽을 방위로 삼고 있는 불, 그리고 서쪽을 방위로 삼고 있는 쇠, 그게 서금이죠. 다시 말해 남쪽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남제, 단황야죠. 네. 서쪽을 상징하는 인물이 서독 구양봉이죠. 네. 남쪽의 황제인 단황야가 서쪽의 동물인 그 서독인 그 구양봉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행의 원리에 입각해서 홍칠공이 뭔가 입증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독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단황야다. 뭐 이런 얘기. 단황야가 구양봉보다 세다 이 얘기를 굉장히 고상하게. 네. 어렵게. 실제로는 세지 않고 약간 대등하지만 네. 서독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남제인 단황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황야와 서독 구양봉은 서로 철천지 원수다. 라는 말을 이런 동아시아의 어떤 이런 오행론에 입각해서 홍칠공이 되게 운치 있게 그렇지. 예, 뭐 구양봉 악인의 대표 주자 구양봉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아까 야부님께서 악이 꿈틀꿈틀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네. 마치 뱀처럼. 그렇지. 네, 악이 뱀을 꿈틀한다? 상징하는 인물이 네. 서동물 아니겠습니까? 사실 서동물, 이게 노동물이라고도 소설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늙은 동물이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홍칠공의 별칭이기도 한 노규화. 이것도 예전에 했죠. 거지라는 뜻인데 늙은 거지. 노동물과 노규화가 사실 대립된 이런 그 라이벌 관계로 계속 묘사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무 2부까지 신조협력까지 쭉 이어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아주 웅장하게 비장하게 둘이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조협력에서 그 장면도 진짜 명장면인데 거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런 흐름들은 일단 차치하고 신조협력의 구양봉까지 다루기는 사실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신조협력의 구양봉은 평범한 악역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뒤틀려 버려서. 정신이 나와가지고 이른바 저희 그 팟캐스트의 제목이기도 한 주하인마를 상징하는 인물이 구양봉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양봉이란 말로 주하인마의 어떤 이런 대표격인 인물이고 네. 주하인마 된 상태에서 되게 뭔가 약간 짠한 네. 캐릭터로 갑자기 변신한 게 신조협력 부분이죠. 근데 주하인마 당하기 전에 사조 영웅전에서는 사실 짠한 구석이 없어요. 거의 빼박 악역. 맞아요. 미워할 구성만 나. 진짜 악랄한 점들만 가득하죠. 심지어 뭐 사용하는 무공도 되게 기괴하고 악독하잖아요. 가령 한마공 같은 대표적으로 한마공이 이제 이 소설 안에서도 자주 묘사가 되는데 한마공은 사실 주성치가 이제 영화에서도 실제 시각화 시킨 적이 있죠. 이 한마공은 기본적으로 이정제동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요함에서 어떤 이런 역동성을 이렇게 확 발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웅크리고 전신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네. 적의 공격을 받으면 즉시 폭발하는 거죠. 그 짤방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딱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한마공이라는 게 대단한 무공이고 나중에는 양과에게 이걸 또 전수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마공이 익히가 좀 부작용이 있는 무공이어서 이게 그 구양봉이 자신의 조카에게는 전수해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조카가 바로 구양극이죠. 구양공자라 불리는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서 구양봉 다음에 다룰 인물인데요. 대표적인 이런 어떤 부전자전 캐릭터라고 사이드킥. 악인의 악의 대물림. 사이드킥. 네, 악의 대물림.
어쨌거나 이 구양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일단 구양궁의 무공 대표적인 무공이 그 한마공과 함께 영사권 혹은 금사권이라고 불리는 무공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영사권? 아리까리. 이게 사실 손을 뱀처럼 이렇게 네. 손의 움직임이 뱀과 같이. 그래서 이게 권법 관련한 이런 네.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구양봉의 영사권, 금사권을 이용한 이런 장르적인 이런 설정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어디 만화나 이런 데서 봤다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금사권은 도저히 팔을 구부릴 수 없는 상태에서 구부리는 게 금사권이. 금사권에 하는 건. 그러니까 적이 주먹을 뿌리쳤다고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결투를 하다가 네. 손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갑자기 이 우리가 이쪽으로는 이렇게 반대로는 이렇게 펼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관절이라는 게 우리가 뭐 문어 오징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관절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그 원리 안에서만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금사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관절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지점의 관절들을 사용하게끔 하는 어떤 권법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뱀처럼 뱀은 이제 뼈가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의 뱀과 같지 않은 관절을 뱀처럼 사용하는 게 금사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그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 보면은 네. 혹시 아세요? 더 파이팅? 아니. 거기에 마시마라는 캐릭터가 플리커 잽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매우- 여러 방향으로 휘는 잽을 하는데 일본의 권투만한데 네. 이게 엄청 재밌죠. 엄청 제가 저는 그 눈물을 흘린- 애니로도 저는 다 봤어요. 아. 그 TV판 애니. 맞아요. TV판도 재밌거든.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영사권. 영사권. 네, 그런 무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영사권과 한마공이라면 가장 이제 이 서동물을 대표하는 사실 그 능력이랄까? 네. 이것은 사실 권법이나 뭐 장법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독술입니다. 독술. 이 독술이 사실 소설 안에서도 정말 흥미진진하게 자주 묘사가 되고 있는데 독이란 건 참 음험한 것 같아요. 그 지팡이에 있는 뱀, 뱀 두 마리. 뱀 두 마리. 이 독이 진짜 대단한 독입니다. 상어를 몰살시키잖아요. 바다에 맞아요. 천여 마리 있던 상어를 몰살시키는데 그 상어 에피소드도 재미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이 어떤 독이냐면 이제 노동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독 때문이에요. 네. 사실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키운 뱀들로 그 지팡이에 이제 담아 놓고 다니는데 가장 극독의 뱀들만 골라서 교배를 시켜 만든 뱀입니다. 네. 뱀에 물렸을 때 사실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또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뱀에 물렸다고 해서 제가 뱀에 물렸어요. 근데 제가 이 뱀에 물린 상태에서 이삼해님을 다시 물어. 그렇다고 해서 이삼해님이 그 뱀의 어떤 독에 다시 중독되고 다시 이삼해님이 중독된 상태에서 여기 한치를 물어. 독이 좀비도 아니고. 좀비예요. 일종의 구양봉의 독은 좀비 바이러스처럼 묘사됩니다. 그 상어를 물리칠 때 상어 네. 한 마리를 독에 감염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상어를 다시 바다에 던져서 그 상어가 다른 상어를 물고 다른 상어가 또 다른 상어를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피든 네. 이 독즙에 섞이기만 하면 그 피가 독즙으로 변해버리는 일종의 끔찍하네요. 좀비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독액이 겨우 한 잔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양이지만 네. 그거를 한 마리의 상어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그 상어의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독액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어를 잡아먹은 다른 상어들 는 다시 독이 그냥 네. 무한 증식하는 이런 식으로 그 상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다 한 번에 독에 중독돼서 죽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좀비 바이러스처럼 이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도 재밌고 대단한 독이죠. 그게 인간이 인간에게도 당연히 전염되죠. 구양봉한테 당해가지고 다른 인간에 문 거는 안 나왔죠? 소설에서? 나오죠. 나오나? 이 다른 인간의 좀비처럼 무는 게 아니라 네. 이 영문 일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런 사건이자 사실 핵심적인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 양강의 죽음. 네. 네. 양강의 죽음이 바로 이 독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양봉의 독즙. 이게 최대 미스테리거든요. 영문 2부에서도 계속 이게 문제가 돼요. 네. 예, 그것도 사실
다루면 좋겠는데 저희가 네. 어차피 나중에 양강을 하니까 네. 양강할 때 이 서동물의 독집과 연결된 에피소드가 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네. 그때 다루기로 하고 네. 다시 구양봉의 어떤 캐릭터로 돌아와서 구양봉이 사실 매우 악랄하고 네. 이렇게 못돼 먹기로는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 네.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사람도 당대 종주예요. 한 유파의 서역의 어떤 이런 백타산 그 유파의 종주이기 때문에 딸린 네. 식구들이 있는 거죠. 일단 자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양아치 이런 그 건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인물. 그래서 그 홍칠공과 곽정 등등과 배 안에서 이렇게 죽고 사느니 하는 그런 에피소드에서 음식을 다 구양봉이 제공해줘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홍칠공에게 내가 독약을 섞었다면 구양봉은 당신의 그 18대 손자요. 사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서 독약을 섞을 수도 있는 거거든. 네. 일반 이런 찌질한 악당들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당대 종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독약을 섞지 않았다면 섞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품격은 있다는 겁니다. 비겁하진 않다는 거죠. 비겁하게 술수를 아니 최소한 비겁한 것도 많아요 구양봉이. 하지만 자기가 비겁한 짓을 이거에 한해서는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야. 복잡하네. 그래 놓고서 자기가 비겁한 짓을 안 하면 어떻게 악당입니까? 하긴. 나중에 홍칠공이 사실 구양봉이 죽을 뻔한 걸 구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 구양봉은 다시 홍칠공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즉각 그때 틈을 노려가지고 홍칠공에게 대단한 타격을 입히죠. 사실 비겁한 인물이긴 하고 네. 되게 나쁜 놈이기는 한데 최소한 자기가 음식에 독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한해서는 그 말을 지킬 줄 알아요. 치말은 지킨다 이걸. 그렇지. 사실 그 구양봉의 어떤 종주로서의 체면 문제가 네. 그 배 안에서의 상황과 또 이어지는 어떤 무인도에서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사를 지탱해주는 어떤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자기의 체면을 중시한다는 게 악한 것과 대립되지는 않아요. 네. 사실 악하다라는 것이 자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지나치게 긍정하고 어떤 오만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구양봉의 악함이잖아요. 네. 네. 자기를 긍정한다라는 것은 타인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도 자기를 선함으로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이런 강력한 힘과 어떤 이런 종주로서 어떤 일대 종사로서의 어떤 자기의 위강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현시하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말하는 것은 지킨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품격이 이 어떤 이런 대종사로서의 악한 캐릭터와 절대 뭔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 악인이긴 하나 최소한의 명예는 있다. 그렇지. 네. 게다가-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최소한의 자범은 아니다. 네. 자범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모든 점에서 잔인무도한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구양봉이 약한 포인트가 아킬레스건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아들이죠, 아들. 아. 조카이자 아들. 스포일러입니다, 여러분. 어. 구양공자, 구양극에 대해서만큼은 좀 약해져. 구양극이 조카로 내내 나오지만 네. 사실은 아들이었죠. 그렇지. 구양봉이 자신의 형수와 통하여 만든.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질서상 구양봉조차도 네. 자기 형수와 간통하여 낳은 조카인 자기의 아들인 구양극에 대해서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리고 구양극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대외적으로 말하고 다니지는 못해요. 차마 그것까지는. 사회적 관습상. 그러니까 사실 구양봉이 악당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을 정도의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런 어떤 인물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 관습 안에서 어떤 이런 용인되는 어떤 수준의 악함을 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차마 겉으로 자기 종사, 대종사로서 품격이 떨어지거든.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기가 네. 악한 짓을 하는 거는 품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치.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악당인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어떤 그 형수와 간통해서 낳은 아들을 대외적으로도 진짜 아들이라고 표방하고 다니는 거는 이거는 품격이 떨어지거든. 차마 그것까진 못해. 그래서 하지만 속으로는 대단한 부성애를 갖고 있어요. 네.
자기 아들이자 조카인 구양극에 대해서만큼은 극진해, 지극해. 이 마음, 자기 혈통에 대한 어떤 이런 집착, 네. 자기 자식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막 아무런 신경도 안 쓰면서 자기 자식만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 클리셰들이 뭐 헐리우드 작품들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쵸. 현실의 악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지 자식만, 지 가족만 중시하는. 현실의 악들은 대부분 막 무슨 거의 사탄이나 뭐 이렇게 순수한 이런 어떤 악의 결정체인 캐릭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흉악범도 자기 가족한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다 이런 것도 있잖아. 대부분의 현실의 악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가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에서 악이 초래됩니다. 보통은 자기 가족만, 그렇죠. 자기 자식만 말 사주고 막. 같은 거예요. 지 자식만 소중한 사람들이 대부분 좀 악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악의 단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선이 다른 사람한테는 악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아직 뭐 자식이 없어서 대체 어느 정도의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양봉 정도의 악인도 어쨌든 그 유일하게 약한 대상이 아들이었다라는 거. 저는 구양봉 정도의 악인이 유일하게 약한 게 아들이었다라는 그 선후 관계보다 아들이나 자식이나 자기의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지나친 부성애, 모성애 혹은 집착이 혈족에 대한 네. 자기 피에 대한 어떤 지나친 집착과 사랑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함이고 이게 윤리적인 감각인데 이거를 우리가 갖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보통 뭐 매체에서도 흔히 악당이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의 몰살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네, 복수심.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 지자식만 소중하다라는 게 한국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어떤 이런 병리적인 그쵸.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그러진 어떤 가족주의, 피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있는 가족을 거죠. 위해서, 자기 네.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악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이 구양봉이 이 구양극에 대한 어떤 지나친 부성애,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나중에 드러나냐면 심지어 그 구양극이 황용의 어떤 이런 술수로 네. 이렇게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바위에 깔려서 바위에 깔려서 네. 그때 구양봉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구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구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곧 구양극이 이제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황용이 구양극에게 자꾸 쫓기니까 네. 황용이 꾀를 내서 함정을 설치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양극이 거기로 들어오면 위에서 바위가 떨어져서 깔려 죽이려고. 근데 실패를 해서 다리만 이렇게 깔려요. 아. 거기가 근데 마침 해변이라 아, 밀물이 들어오면 그치. 이렇게 잠기게 되는 그런 빠져 상황이죠. 죽게 되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구해주지 못할 상황에서 구양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양극 아들에게 잘 가거라. 나는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너의 평생 소원이 황약사의 따님을 아내로 맡고 싶었던 것이지. 내가 소원을 풀어주마. 이게 무슨 말이야? 황용을 죽이겠다.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을 텐데 결혼시켜 주겠다란 말은 황용까지 죽여서 보내주겠다. 이른바 그 영혼 결혼식을 결혼식. 시켜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중요한 거야. 맞아. 황약사에게는 황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황약사에게도 그 자식이 중요하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런 역지사지가 안 된. 이 악인들에게는 네. 이게 작동하질 않아요. 역지사지가 안 돼. 지 자식만 중요한 거야. 근데 실제로 황약사도 황용이 죽었다고 믿어서 황약사도 그래서 네. 똑같이 그래서 강남출개 악한 죽이고 거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황약사도 그래서 악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 그래. 악당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도 이런 어떤 순간에 내몰리면 우리의 악한 기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인간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 바운더리가 제일 중요하지 그 밖에를 어떻게까지 챙기냐 그게 참. 그런 점에서 이게 악하다라는 것이 좀 이런 함정을 항상 갖고 있고 우리가 언제라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상 속의 악한 행위라는 것이 네. 우리가 언제든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악해질 수 있다. 네. 악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던지는 화두가 아닌가. 오늘 이야기 계속 하다 보니까 악이라는 게 결국은 뭐 선과 마찬가지로 되게 상대적인 문제라는 네, 생각이 자꾸 맞아요. 들어요. 어떤 선택을 입장에서, 하느냐에 네. 따라서. 누군가의 선택에서는 내가 악당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거. 그 혹시 동사서독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맞죠. 영화에서는 구양봉 역할을 누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장국영. 맞다. 장국영의 외모로 구양봉 역할을 하니까 너무- 구양봉의 이미지가 세탁이 됐어요. 그래서 동사서독을 보면 구양봉 캐릭터가 이게 비주얼이 장국영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감독이 왕가이어서 그렇게 악당 캐릭터처럼 안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문학적인 예술적인 어떤 문학적 내면을 갖고 있는 인물로 새롭게 각색이 돼요. 네. 거기서 그 구양봉이 이런 대사를 씁니다. 지나치게 강한 질투심은 사람을 바꿔놓기도 하지. 그들이 뭐라고 하든 누군가가 나보다 행복한 것은 실소. 맞다. 그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이게 사실 이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구양봉의 악함과 마찬가지로 네. 사실 매우 건강하지 않은 이런 어떤 병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매우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란 게 저도 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SNS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여행 간 거 사진 올라간 걸 자기가 상태가 괜찮을 때 보면 괜찮지만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누가 그렇게 행복한 걸 보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쯤 되면 우리가 항상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나 말고 다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사실 구양봉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네. 그런 일정 부분 어떤 저희의 내면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 거울같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이 천하오절이나 곽정, 황용 이런 등등의 등장인물 캐릭터들을 편의상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저희 내면에는 곽정의 측면과 황약사의 측면과 구양봉의 측면, 홍칠공의 측면이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인간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곽정 같은 마음, 어떤 태도로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구양봉처럼 구양극처럼 네. 근데 나는 곽정 같은 면은 없는 것 같아. 상황에 조금은 따라 사안에 따라 아무튼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대엽님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훈훈한 마음을. 근데 대엽님들의 행복함과 한치의 행복함이 이렇게 충돌할 때 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대엽님들의 행복과 저의 행복이 충돌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너그럽게 행복을 다행이에요. 네, 충돌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다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